자, 지금부터는 이제 논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루 올해 서울 사진축제 예술감독께서 이 2부의 주제에 맞춰져 해서 조금 더 깊은 논점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루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루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는 어떤 이해를 예를 들면 비평이라든지 담론 생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시 환경 안에서 사진이라는 것들이 읽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환경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건 아까 고등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도 좀 연결되어집니다. 그건 생산자 중심, 이미지 생산자 중심의 이해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사진의 기록성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성에 대한 재현에서 이제 생산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해들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 이제 전달이라는 과정 자체가 일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사진에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 문화, 사회, 정치, 철학,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과거 사진이 한 방향성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쌍방향적인 어떤 소통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진이라는 것들을 이해 자체가 실제 사진가 중심의 이해가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서로 교환되어진 대상 당사자들 사이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진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전문 분야, 사회, 문화, 철학 이런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도 사진이라는 것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소비되어지는 부분들 또는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에서 같이 공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진가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과연 사진가의 역할이라는 것들 자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예. 사진가의 역할이라는 것들, 오늘 현대사회에서 사진가의 역할이라는 것들 자체가 과거 사진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실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양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무언가들을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세계라든지 어떤 이해들을 공유하는 개념에서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공유라는 개념들 자체가 우리가 과거 아티스트라는 예술가라는 어떤 판타지적인 어떤 이데알적인 어떤 이런 창조 또는 어떤 생산에 대한 개념과 또 틀린 어떤 것이고 또는 그것이 소비되어지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예술가나 어떤 사진가의 역할이라는 것들 자체는 시장 중심적이거나 또는 어떤 환경 중심적 또는 문화 그것이 제도나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변 환경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 역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학창시절 일본 사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진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예. 또 다른 예로 저는 과거에는 예술가였었습니다. 사진가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획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자 이후의 역할을 저는 요즘에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설계자 또는 개발자라는 단어를 써서 저를 소개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과거 사진 또는 사진 예술 또는 다큐멘터리 사진 또는 사진 환경 이런 부분들의 이해라는 것들 자체가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것들, 환경적인 변화들 또는 아까 구스타프 할베르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디지털 사진 자체가 디지털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사진의 존재 방식 자체가 데이터의 형태고 데이터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들, 끊임없이 결합하고 변환하고 무언가 치환되어질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갖게 되면서 실제 사진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사진의 어떤 연장선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 한 20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변화들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사진가로 때론 다른 미디어 아티스트로 때론 또는 어떤 매개자로서의 역할들을 재설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제도화되어져 있는 시스템이나 전시 환경 또는 담론의 환경에서 보게 되게 된다면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소화되어지거나 어떤 새로운 담론화되어지는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변화들의 가장 빠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환경 안에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생산을 기반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자기가 사회적 역할과 의미들을 갖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권 환경 안에서 또는 시스템적인 환경 안에서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들이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이야기해 볼 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 그것이 과거 우리 사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과거 우리 사진이 만들었던 어떤 모습들이나 어떤 이해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원화되어져 있고 다양화되어져 있는 사회 또는 그 각각의 역할들이라는 것들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제도나 바라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환경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변화와 어떤 역할들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작가에 대한 문제점, 사진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는 논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시현 선생님 조금 짧고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 왔던 게 그 사진의 사실적 그 재현의 경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적부터 그냥 사진사를 쭉 이래 배워왔던 게 뭐냐면 평면적인 형태의 어떤 사진의 재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과연 이게 사진의 어떤 경계에서 그러니까 사실적 재현이라는 어떤 경계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몇 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고요. 회화적 원근법에서 확장된 단일 시점의 시선에서 이탈하는 탈주체적인 시각과 사진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오늘날의 사진예술은 관습적으로 평면적이고 단일한 시점에서 출발하는 광경의 재현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19세기 나다르의 사진을 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적 재현에 대한 의문점을 떨칠 수 없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를 이용한 사진술의 발명은 본질적으로는 회화적 전통의 연장선상으로서 평면적 사실의 재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매체는 발명 초기에는 인간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일례로 사진술이 발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43년에는 찰스 위스톤 경이 스테레오스코프를 만들었는데 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체감을 지각할 수 있게 하고자 한 첫 번째 시도였다. 또한 1849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브루스터가 두 개의 다른 상안경상을 결합시켜 스테레오 사진이 3차원의 효과를 만들도록 입체경을 개량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진의 역사 초기의 평면적 재현을 넘어서는 입체적 재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1860년 프랑스의 프랑스와 윌리엠에 의해 창안된 사진 조각술은 원형방의 중앙에 놓아둔 물체를 15도 간격으로 설치한 24대의 카메라로 360도 방향에서 동시에 촬영한 후 이 24장의 사진들을 이용하여 마치 오늘날의 3D 프린팅처럼 사진 조각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사진의 매체적 발전이 그 초기에는 3차원적인 재현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오늘날 기가 픽셀 카메라 등 단일 시점의 재현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사진이 보급되고 디지털 픽토리얼리즘 시대가 열린 현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앞서 언급한 빅토리아 시대의 사진사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평면적 묘사의 발전과는 별개로 사진의 재현과 그것을 지각하는 방식을 변화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되새김하게 한다. 이에 오늘날 현대 사진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또한 단일 시점의 평면적 재현을 넘어서는 사진의 또 다른 사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 그 전문가님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발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네요. 지금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시점으로 정의됐던 사진이 초창기에 보여진 이 나다리의 사진처럼 다중적인 시점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3D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요소의 재현 요소랑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요소를 같이 적용시켜 볼 때 현대 사진의 범주를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다 맥락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구스타프 헬베리의 디지털 사진은 이진법의 코드일 수도 있고, 뭐 회화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아까 이희루 선생님이 말씀하신 환경적 차원에서 작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고 거기서 새로이 재정이 된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시점에 대한 이야기. 이 지점에 대해서 고동현 선생님 미술사가니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예. 아, 저기 이제 현대미술에서 아이카이브라는 개념이 막 등장하게 되는 게 실은 디지털이랑 굉장히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우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스페틀라나가 얘기한 어떤 전통적인 아더십, 작가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서 모든 그 경제적인 지방까지 해서 선택해서 하는 아더십의 몰락이라든지, 또 얘기하는 그 사진이 갖고 있던 메테리얼리티라든지 그 어떤 매체적인 특성,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이 갖던 도덕적인 의무감,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진에 어떤 고전적인 정의들이 해체되는 것은 사실인데 또 동시에 거기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강하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게 뭐 꼭 도덕적인 선이냐 아니냐에 일방적인 발전 구도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메테리얼 시비라든지 매체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으면 실은 그 구도를 해체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노스탈지아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 권력이든 문화적 권력이 돼 왔던 것이고요. 예, 그렇게 단순히 소비 문화의 행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거대해진 미술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라도 실은 그런 요구들이 계속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으로도요. 예. So I was interested in your talk on documentary, and I was concerned a little bit about the leaving out of a lot of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say, 10 years in documentary work. I know you're focused on a very specific type of work, but I feared to leave out all the work that's being done now, which is always including social practice, that includes social media, that includes solutions-based, that working within communities to actually make social change, and also the new media that's happening now, where the quotes that you were using were quite old, and they don't really deal with things that are happening right now, where people are actually live, well, Facebook Live and Periscope, and so documentary now has a different focus, and I don't want to leave that out of the discussion because I think there's room for all kinds of work. There's room for people who are doing very specific kinds of things within whatever medium, even very medium-specific stuff. But I don't want to leave out all of that other stuff that I think is majorly different from what happened, what Susan Sontag was talking about. A lot of changes have happened because of that, and what's happening a lot of times now is embracing change that focuses on that problem specifically and allowing for communities to speak for themselves within documentary work. And documentary work also oftentimes now doesn't even produce work. The documentary photographer actually oftentimes doesn't even produce their own work, but just facilitates work being done. So I just wanted to say that because I thought it was important that wasn't left out of the discussion. So thank you. 예, 또 다른 김영태 선생님. 예, 그 사진에 관한 글 쓰고 있는 김영태입니다. 그 발제 지금 변화된 문화적 지형이나 변화된 매체 환경에 관한 그 발제자님들 글 잘 읽었고요. 저는 요시카 예술 감독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지금 발제 내용이 그러니까 일본의 공모전과
그 교육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발제하셨는데 사실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요시카 예술감독님은 그 대구 사진 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이번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거는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왜 발제 내용이 이 내용이었는가 궁금했고 또 지금 제가 발제 이번 전시를 한 두세 차례 봤어요. 근데 봤는데 도대체 이 전시가 어떠한 의미로 전시되고 있는 건지 되게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왜냐하면은 이 전시 타이틀 하에 주 전시가 있고 그게 또 한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리고 특별전 1이 있고 2가 있죠. 도대체 공통점이 뭔가 뭐 특별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 전시하에 뭐 스트레이트한 사진부터 마지막에 믹스 미디어적인 작업까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작업까지도 있고 물론 뭐 그런 걸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1, 2, 3 마지막까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알고는 기획자로서 평론가로서 경험한 저 경험 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시였어.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어떤 의도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rry, in Japanese. 日本語ですいません。 일본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まずお話ししなきゃいけないのは普通のビエンナーレの準備っていうのは、ビエンナーレ各年2年に一度やりますから2年間の準備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今回はそれが全くありませんでした。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엔날레 준비 기간 2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엔 전혀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それが理由ではありませんけど結果的にこの展覧会を作ることができたのは私の力ではなくて、誰かが言いましたけどミラクル奇跡だと言いましたけどそれは3カ国の4人のキュレーターのおかげだと思っております。 물론 그게 이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 해냈다는 걸 주위에서는 미라클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대개 한 것들은 삼국의 한중일 큐레이터님들의 능력 덕분에 이 자리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でそのキュレーターの皆さんに私はお願いしたのは、今21世紀に入って2000年以降の写真の表現というのはこうだとかそれからアジアの写真はこうだとかっていう決めつけをすることが非常に難しくなってきた時代つまり答えを容易に見つけることは非常に難しくなってきた時代ということが私の基本的な考えにあります。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21세기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사진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시기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と同時に私が強く求めたのは、誰かがこの今の現状を決めつけるのではなくて、当事者として写真家の作品を通して彼らの表現を通して、私たちが一緒に考え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ステージ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をお願いいたしました。 그리고 제가 감독으로서 강하게 주장을 해온 것들은 이제 어떠한 전시나 전시 주제에 대한 주제를 강하게 뭔가 어필을 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제 작가 그 당사자를 이제 나 스스로가 당사자로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작품을 보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しかしですから、私たちはどこから来てどこに行くのかという疑問形の展覧会をコンセプトを立ち上げた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의문 형태의 이제 타이틀을 정하게 되었고요. しかしそれには具体的に考えていくと、私たちのこのアジアを含む大きな国々の変化という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捉えたかと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やはりその4つのチャプターにありますように変化の壁とかそれから波とかそしてそれは当事者であるとかそう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だと考えて
チャプターを作りました。とともに私たちが目をそらしてはいけないのは難民の問題で、それは戦争難民だけではなくて、さまざまな私たちの現代社会に潜んでいる難民という問題はそらせてはいけないと、そういうことで4つのチャプターを組み立てました。 이제 그러한 아시아의 변화를 총 4개의 챕터로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변화의 벽이라든지 파도라든지 그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걸 이제 주제로 삼아서 전시를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이제 난민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리고 이제 그 난민이 단순히 전쟁 난민이 아닌 이제 도시 환경 그러한 난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ともにそれは私たち当事者の問題ではありますので、特別と一致でそれをこうする形で、自分のこととして考える、そういう意味でセルフポートレートとポートレートというものを中心に取り上げました。 그리고 그러한 아시아의 변화는 이제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이제 당사자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별전 1에서 셀프 포트레이트, 즉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전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今よく理解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いましたけど、それに対して非常に失礼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いう理解できない、だから、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一緒に考える材料に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지금 이제 질문자께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부터 같이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아니면 이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私は芸術監督としてこのビエンナーレの展覧会は責任はありますけど、しかしこの限られた時間と空間の中で最大限のことミラクルをやるためには、4人のキュレーターが24時間寝ないで作業したということを改めて申し上げます。 그리고 저는 예술 감독으로서 이 전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 그리고 24시간 내내 잠자지 못하면서 힘써서 일해주신 큐레이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답변 잘 들었는데, 사실은 매년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매년 사실은 그맘때 준비되었어. 맨날 빨리 이제 준비 기간을 당기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뭐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2012년, 뭐 10년, 12년, 14년 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했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전시는 사실 별로 없었고요. 거의 없었지. 그리고 지금 말씀한 그 주제 내용은 이미 12년, 14년 주 전시회로 다루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샬롯 코튼의 뭐 사진은 매직이다. 그래도 바꿔진 매체 환경에서 사진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했고, 그리고 14년 전시도 어떤 약간 역사적인 맥락에서 전시를 구성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예술 감독께서 과연 이번 그 대구 사진 비엔날레 맡으시면서 과연 대구 사진 비엔날레 과거에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는가 알고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그럼 뭐 다 열심히 해요. 사실은 누구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건 당연한 거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過去の、10年間の、5回のビエンナーレについてどれだけ熟知したかというと、そうですね、まあ一応全部私は資料としては拝見しました。 물론 지난 10년간 지난 다 5회의 비엔날레는 자료로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その上で、私がこのビエンナーレの芸術監督の仕事を受ける前に、アジアの、斬新性、実験性、そして、時間性、歴史性ということがテーマとしてすでに決められていました。 그리고 제가 예술 감독으로 이제 임명받기 전부터 아시아의 참신성, 실험성, 역사성이라는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責任転嫁するつもりは全然ありませんけど、やはりこの限られた時間で、反省点はたくさんございます。 물론 뭔가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짧은 기간 동안 限られた時間でやったこと。
はもちろん反省点はあります。100%であります。 물론 이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해왔던 것은 이제 충분히 뭔가 반성할 부분도 많기는 합니다. 네, 답이 되신 걸로 알고 있겠고요. 또 발제자나 패널에게 함께 질문하실 예. 경운대학교 안홍국 교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한 개는 뭐 이미 앞에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은 대구 사진 비엔날에 국한돼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5분 대구 사진 비엔날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발제자나 토론자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두 가지는 지금 현재 2016년도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문제점은 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구해야 할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방향성을 어떤 스탠스로 추구했으면 좋을지 그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면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릅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부기관 사업이나 지자체 공공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엔날레 사업도 사실 대구시 사업이고 정부기관 사업이거든요.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근데 한국에서 이제 공공사업, 이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공공사업의 영역으로 공공사업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공공사업이 우선적으로 잘 진행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운영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술 감독님도 사실은 뭐 4개월 동안에 밤을 새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에 따른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 저 역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어떤 개인의 기획이나 또는 당장의 어떤 보여짐보다는 그 시스템적인 것들 자체가 개선되어지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거든요. 또 하나, 한순간 무언가 좋은 모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 사진문화 발전이나 또는 어떤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전년도 비엔날레 특별전 기획자로 참여를 했지만, 제가 바라보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누가 와서 뭐 어떤 좋은 모습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고요. 또 하나, 대구 사진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내 사진 축제들이 해외 컨텐츠들을 실제 기획에 의해서 뭔가 해외 컨텐츠들이 같이 결합되어지거나 우리 안에 무언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전시 사업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수입하는 어떤 경향들이 더 강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 시스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진 전시를 한다라는 것들, 대형 전시 기획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획자의 의지나 기획자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 실제 축제를 참여하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긍정적인 바라봄들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어진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 사실은 아까 전 일부 토론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공공사업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사진 축제가 어땠고 비엔날레가 어떡하가 아니라 공공의 우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단지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엔날레의 어떤 발전이나 장기적인 어떤 나아짐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Gustav, you have a word, right? Yeah, so first a quick response. A quick response to that is that there are no problems with the Daegu Photo Biennale. It's a photo exhibition with a lot of photo-based art, or photographs if you want, and as such, there's no problems. But I just wanted to carry on a little bit the discussion that was started with Mr. Park, Mr. Lee, and Ms. Kaur here about photography, what could be in things, and Ms. Kaur was saying that. By closing the structure was not a way forward, that we should keep on defining and keeping photography as like something.
If you have a house and if you close the windows and if you close the doors, no oxygen comes in and it becomes really difficult to live inside there. And if you can't really live inside a building, you can't really also create something. And we're also staring reality in the face here with this kind of with the change. We can't get away from the change of what images is like, whether it's like the digital image or the computer generated image, or if it is the economics behind what images is doing outside the art scene or outside the photography scene. We're just bombarded with images all the time. And if we talk about documentary as well, and what is documentary? Is photography a good documentation tool? Has it got anything with truth to do? And well, a camera has never been able to show or even represent its surroundings. A camera or photography can make photographs or photographic images. And we have always been able to manipulate a photograph, and that has been done from day one, that we manipulated photographs. So I think opening up the windows, opening up the doors is a good way forward. Image making will still continue. And the American composer Steve Reich, he got the Polar Prize in music in Sweden 10 years ago or so, 15 years ago maybe. And he was interviewed, and they asked him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music is going to be done in the future? And he goes, well, I don't know, but there's going to be music made. And that's the same with images. We're going to make images. But if we close the doors and the windows, I think the result and the content is not going to be that great. And I think any exhibition, whatever it is, has a problem if you don't fill it with a good and interesting content. Thanks. 감사합니다. 또 혹시 예, 이유로 교수님? 네, 구스타프 헬베르크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상당 부분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비엔날레 사업 자체가 우리 환경 안에서 또는 아시아 사진 환경 안에서 어떤 목적 사업으로서. 예, 아시아 사진 환경들, 사진 문화들을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알리고 소개한다는 점들. 그거는 이제 사실 사업이 설계되어지는 과정에 이미 설정되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예술이 지닌 다양성들 또는 어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들.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나온 이런 비판들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전시되어져 있는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실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이런 비엔날레 사업 목적들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들 또는 그런 논의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해외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들 또는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비엔날레 사업으로서 서포트되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용적인 것들보다는 작품에 대한 것들도 아니고 내용적인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부분들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제대로 정리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기획자나 참여 작가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동현 선생님하고 그 할베르크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을 큰 틀에서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게 뭐 탈주체적이고 아니면 뭐 포토그래피는 에스테틱 미디엄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사진을 인텔렉슈얼 프랙티스로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 그럼 사진은 과연 그런 어떤 이성적인 예술 활동이기만 한 것인가? 그것이 조금 더 감성적이고 퍼셉슈얼한 내용을 담거나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가라는 전 의문이 늘 있고 궁금증이 있고요. 이제 그게 시작된 어떻게 보면 계기는 제가 공부할 때 읽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건 뭐 5, 6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그 넬슨 굿맨이라는 학자가 아트에서는 퍼셉션도 컨셉슈얼리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고동현 선생님. 예. 당연히 저는 복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게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면 보는 것도 있지만 선택에 특히 사진 작가한테는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지적인 굉장히 보다 복합적으로 말해서 지적인 활동도 있고 인지적인 측면도 있고 단지 이제 그런 그 개념적인 측면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아까 구스타프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표현의 차이겠죠. 지금 문을 열었던 걸 닫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아방가르드하다는 개념이 더 이상 무효하다는 거는 뒤로 간다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발전적 구도에서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좋게 설명하자면 미술사를 사진사를 보다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도 주고요. 어떤 면에서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어떤 활동과 예술적 정의, 사진적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지 단순히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실 저희는 한국 사진 문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상대적 존중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작업들이 소화되어지는 방식들은 몇 가지 고정되어진 형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그 다양성이라는 것들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 또는 실제 창작이라는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비판적인 관점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라는 것들도 있고 시장이라는 것들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비엔날레도 있고 페스티벌도 있지만 실제 거기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점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들 또는 그것이 어떤 획일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게 뭐 환경적인 성장은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그 환경적인 성장 뒤에 이제 감춰진 토양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I don't. I think you shouldn't look at the artist or an artwork as a utility. And I mean, I can only speak for myself. I can't speak for other artists. But for myself, I can't see an artwork or an aesthetical thing that I create that should have a use or play a role. Because I've heard the words a role to play and these things today. And to me, those are very alien to me in my practice. And I also just following what Mr. Lee said here. I think, I mean, art always develops, but we really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We don't know what people are going to do tomorrow with images, and that is what is so exciting with art, with image making or photography.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심포지엄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발제자분들과 패널 참여자분들에게도 너무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 늦은 시간까지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 국제사진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